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지하철과 버스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고 이유도 다를 텐데요. 대부분의 청각장애 여러분은 지하철보다 버스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해결하는 곳 EQ4올의 이인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셜벤처 EQ4올의 이인구 대표입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은 버스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네. 버스와 지하철 모두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은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네. 버스는 최소한 밖이 보여서 네. 외부 상황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어디서 사고가 났든 버스가 사고가 났든 네. 이 상황 파악이 가능한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 없이 갑자기 정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을 잘 타진 않습니다. 안내 방송을 듣지는 못해도 그 버스는 그래도 보고 읽을 수 있는 안내판 그게 있고 네. 지하철도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네. 한국어는 아주 먼 외국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영어보다는 훨씬 더 먼 언어죠. 네. 그 동작 언어와 음성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어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 이런 걸 지금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바타 수어 번역을 통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의 정보 접근성이라고 네. 하죠.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 이거 지금 전국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내방송 수어 안내는 지금 현재 이제 고속철도인 SRT 열차, 네. 전체 열차, 전체 역사에서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에서 저희 수어통 앱을 통해서 네. 안내방송 알림을 수어하고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 네.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네. 이거는 청각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지체 및 시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키오스크에 저희 아바타 수어가 보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은 작년 말부터 아바타 수어 해설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올해는 지금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가 뭔지부터 일단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어와 수어는 사실은 이제 언어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네. 보니 당연히 이제 번역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한국어에서 시작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수어 동작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예 언어의 기원이 다르고요. 문법 구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 번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 문장이 수어로 바뀌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한국어, 영어, 뭐 어느 나라 언어와도 또 다 다르지 않나요? 서로 수어로 가는 길이.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네. 수어가 약 170개 정도가 있고요. 네. 네, 서로 통용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미국 수어와 영국 수어는 전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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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세계 농아인 협회 WFD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는 IS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International Sign 네. 국제수어인데요. 네. 국제수화라고 합니다. 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음. 이유는 여기는 사전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수어 문법으로 그 단어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식의 대화가 되냐면요. 나 밥 먹었어 라고 하는 사람과 네. 나 먹었어 밥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같은 단어로 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급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것만 통일이 돼도 저는 그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끼리는 만약에 전 세계인이 그냥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 역시 차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는 지금 음성 언어를 통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그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아.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약간 이제 아.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들의 언어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네.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네요. EQ4All에서 시작한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는 이게 세계 최초라면서요? 그 열차 내 안내 방송에 대한 부분은 세계 최초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아바타 수어 기술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국제 학회 이 아바타 수어 번역 학회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IBC라고 하죠. 국제 방송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제 한 5만 명 정도 참석하는 네. 그런 그 컨벤션에서도 청각장애 가족의 수어 교육 플랫폼을 관련해서 논문 발표를 하고 또 수상도 했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웹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웹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텍스트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의 이제 수단이 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네. 그 텍스트들을 읽어주는 수어를 읽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지금 그 과기정통부의 어떤 새로 만드는 포탈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사실 회사 설립하고 네. 저희가 직원 8번째 직원부터 청각장애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뽑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 8번째라는 게 사실 느리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희 7명이 수어로 이 친구와 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수어 선생님을 불러서 수어로 최소한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를 텍스트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네. 사실은 그 저희가 수어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인 직원분들을 이제 모시기 시작했죠. 네. 소통이 될 즈음 해서 이제 네. 직원으로. 그리고 이제 그 청각장애인 직원들한테 그 필요한 기술의 맵을 좀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에 숙제를 본인과 본인들 친구들, 본인들 부모님들한테까지 네. 서베이를 해서 뭔가 이렇게 맵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맵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표님 원래도 관심이 이쪽에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삼성 SDS라는 이제 국내 IT 회사 대기업 그다음에, IT 예, 그쵸. 대기업 기술 IT 회사. 분야에서 일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해외 쪽 글로벌 IT 컴퍼니들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도비라는 회사 네네. 잘 아시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의 방송 기술 회사였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동북아를 총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장, 뭐 지사라는 거는 해외 본사에서 만들어준 제품을 그냥 포장해서 잘 파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진 못하죠. 네.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최근의 기술들을 조금 융합해서 네. 그 불편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사실 처음부터 청각장애인 쪽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청각장애 분야가 지금까지 실패한 회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도전 과제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고요. 발달장애 쪽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발달장애를 도와줄 수 있는 AI 기술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청각장애 쪽을 잡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드시겠다는 생각으로 EQ4All 이 회사를 만드신 거군요. 네. EQ4All은 회사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거예요? Equality for All이라는 네. 뜻인데요. 사실 네. 이제 equality라는 말이 공정한이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네. 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족과의 소통의 기회, 네.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사회 참여의 기회, 그리고 동등한 사회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행복 추구의 기회에 있어서 네. 불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동등하게 네.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청각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돼요? 네, 한국에는 41만 명이고요. 네. 전 세계에는 한 4.6억 명 정도 됩니다. 네. 아까 수어와 국어는 전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어순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게 느껴지고.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수어가 손 동작 네.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형태소로 그 동작의 연속을 통해서 본인들이 표현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실제로 수어는 다층 언어입니다. 다층 언어라는 게 뭐냐면 네. 손으로 쓰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 보면 항상 옆에 수어 통역사가 계시고 네. 그분은 마스크를 안 쓰신 걸 봤습니다. 네. 왜? 마스크를 쓰는 순간 실제로 제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과 그 입 모양, 네. 그다음에 그 몸짓, 네. 그다음에 네네. 손으로 손. 하는 손짓 네. 이렇게가 이루어져서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 합쳐져야지 정확한 맞습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때로는 찌푸릴 때도 있고 입 모양을 이렇게 네, 합죽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좀 벌리실 때도 있고 그게 그러시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사실 수어에는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얼굴 표정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밥 먹으라는 표현을 제 아이한테 할 때 네. 밥 먹어라 하고 할 때도 있고 네. 밥 먹어 할 때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얼굴 표정과 동작의 크기, 동작의 세기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은 더욱더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네. 저희 회사에는 이제 그 투명한 네네. 이쪽이 투명한 마스크를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무하실 때 전부 그래야 표정을 서로 그렇죠. 볼 수 그래서 있으니까. 청각장애인분들은 회의 들어올 때 항상 그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고요. 네. 예, 그래야만 이제 의미 전달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럼 대화를 할수 지금은 있습니다. 전부 수어로 소통하세요? 아닙니다. 저나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수어가 아주 능통한 친구들이만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수어 통역사 직원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를 AI로 구현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하는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야 되냐면 네. 한국어 문장과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 하나. 네. 이걸 이제 병렬 말뭉치라고 하는데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한 4억 개 정도의 그런 문장들을 학습하고 네. 세상에 나왔고요. 지금은 약 10억 개 정도의 문장들로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10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죠.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과 동일한 의미의 수어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영상 촬영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단어를 했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단어를 했고 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표정. 눈을 어떻게 했는지 입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였는지 이 여부들을 전부 다 태깅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의 크기까지. 예, 그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아까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 한 페어 네. 딱 요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몇 번을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마어마 수십 번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얻는 게 가장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그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선 저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금 네.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한영 번역기가 쓴 4억 개의 문장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어 데이터로 만든다고 하면 네. 비용은 약 4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번역 엔진이 나오는데 네. 4조 원 정도의 돈과 5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0년. 네. 아니 그러면 열심히 만드셨지만 우리 EQ4의 핵심 기술도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겠군요.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네. 그 번역 엔진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솔루션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후보정을 네. 하게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 번역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를 이제 후보정을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네. 저희는 이제 외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댁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후편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올바른 정확한 네. 이제 수어가 나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번역 네. 엔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A4지 한 장의 텍스트를 번역하는데 들어가는 공수나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에 비해서 2019년에 이제 처음 서비스를 안내방송 아까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한 10분의 1 정도 네.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수록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더 많은 콘텐츠들을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같은 네. 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방송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내방송 문구가 네. 문장이 SRT 같은 경우는 77개 문장밖에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천과학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시품에 대해서. 네. 예. 그 양은 그 텍스트의 양으로 보면 거의 몇백 배 정도 나죠.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근데 나죠. 그거를 같은 금액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실수록 이 번역할 데이터는 수 계속 있는 늘어나는 이게 거죠. 늘어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물 감수를 누가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일차적으로 그 후편집 자체를 이제 저희가 선발한 이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네. 분들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수어 또. 언어학을 전공한 저희 직원들이 마지막 감수를 한번 하고 네. 나가게 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맨 처음에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일 같아요. 왜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아, 사업 시작하고 한 1년 만에 알게 됐어요. 저희는 그 실시간 번역 엔진,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 데이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 아까 41만 명의 청각장애인 분이고 그 중에서 사실 노년기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오셔서 네. 하신 분들은 수어를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수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수어 언어를 좀 언어학을 전공한 네. 학생들 아니면 이제 석박사들 이분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네. 데이터를 만드는 걸.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조 원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준다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할 수 네.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음악을 여기서 한 곡 듣겠습니다. 신동률의 노래 손으로 말해요, 눈으로 들어요. 신동률의 노래 손으로 말해요, 눈으로 들어요.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걷는 사람들, 청각장애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악하고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 EQ4올의 이인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막 중요한 얘기 하다가 음악을 듣자고 했냐면요. 50년 그리고 4조 원이라는 커다란 돈과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앞당기자면 좀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여기 많이 뛰어들어서 많은 숫자가 뛰어들어서 이 일을 함께 하면 그걸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부 좀 고위직 분 앞에서 네.
이 디지털 포용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차량 하나를 딱 띄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타야 젊은 친구들이 뛰어옵니다. 네. 그래서 네. 더 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 네. 이런 디지털 포용 기술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많은 그렇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사주세요라고 네. 얘기했더니 당연히 이제 안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거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사실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적 기업하고 소셜 벤처는 좀 다릅니다. 소셜 네. 벤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조직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네. 중점으로 하죠.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과 미 경제적 가치를 추구를 안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셜 벤처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돈 버는 목적의 사업들도 있고요. 네. 또는 물론 다 수어 번역 기술 관련해서입니다. 네. 저희가 아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업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그럼요. 한쪽에서 돈을 벌어서 네. 다른 쪽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죠. 창출할 수 있죠. 네. 네. 네네. 아니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나라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발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나라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술자나 젊은이들이 갖는다면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털 포용 기술 기업들은 사실 공공 분야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분야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대가 기준이 딱 명확하게 네. 규정돼 있고 그러다 네. 보니 그리고 입찰이라는 이제 가격과 네. 기술을 같이 보는 그런 이제 형태로 저희가 매출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진을 많이 남겨서 뭔가 다른 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네. 많이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민간 쪽으로 와야 사실은 좀 더 많은 이제 마진과 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진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네네.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기가 좋아서 저희도 작년부터는 그 공공 쪽 비중보다는 이제 민간 쪽 민간으로.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 착한 기술 뭐 이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인터뷰 중에 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술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장애인이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회 불평등이 있는데 네. 그 기회 불평등들이 최소한 저희 아바타 수어 기술로 정보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해결함으로써 네네. 사실은 그 격차를 점점 줄이는 거죠. 저희가 격차를 없앤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격차를 줄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점점 그 저희 번역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분야에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게 가정 생활도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비장애인 가정에 태어난 청각장애인 혹은 비장애 가정에 태어나 잘 지내다가 청각장애인이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들 간에도 소통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청각장애 아동의 대부분이 사실은 비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네네. 네, 90%가 넘는데요. 네. 이때 이제 가족이 같이 수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아동은 당연히 외로워지죠. 고립되죠. 네. 예, 그러니까 가족과의 소통의 기회라는 거는 그 애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네. 배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그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TV용 앱을 개발했어요. 스마트폰 앱이 아닌 이유는 네. 가족이 함께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V에다 앱을 개발했고요. TV 셋탑박스에 웹캠을 연결해서 네. 수어 시험, 저희는 이제 시험이란 표현을 안 쓰고 워낙 애들용이기 때문에 수어 놀이라고 네.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수어 시험도 볼 수 있고 리모컨에 마이크들이 요즘 다 있거든요. 네. 리모컨 마이크로 이제 수어 사전을 검색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돼서 서비스를 KT 스칼라이프의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 보신 가정이 꽤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반응이 작년에 어때요? 40가구였고 지금 네. 올해는 모집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또 새로 한 40가구 정도를 또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요. 이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네. 분은 실증 서비스에 이제 참가하셨던 비장애인 어머님 네. 한 분인데 저희 앞에서 이제 드디어 딸과 소통을 하게 됐다고 네.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가족이 함께 학습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아이들 즉 그 형제자매가 네. 같이 배우고 서로 수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있는데요. 네. 이 맛에 이걸 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겪고 뭐 20대를 지내고 더 미묘하고 더 자세한 소통을 가족들과 하고 싶을 텐데 그런 수어 번역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성장 발달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그런 미묘한 소통까지 다 잘 번역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요 반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네. 부모님은 청각장애인인데 아동은 아닌 네. 비장애인인 경우가 있죠. 저희 회사에도 그런 직원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는 수어가 모국어입니다. 네. 물론 어려서부터. 비장애인이지만 수어가 네. 모국어인 거죠.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그 가족이 함께 수어를 배우는 거를 시작을 시켜주는 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54강 정도 있는데 네. 그 54강을 한다고 진짜 모든 대화를 수어로 소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 이 가족이 수어를 배워야 된다. 우리 그 가족에 지금 청각장애인 구성원이 태어났으니 우리는 수어를 다 배워야 된다라는 그 시발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찾아서 다른 강좌에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언어를 하나를 습득하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게 되고요. 네. 결국에 그게 미국 조사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네. 청각장애 아동이 어렸을 때 수어를 제대로 안 배운 케이스와 수어를 배우고 자라난 케이스가 그 SAT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평균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참여의 기회까지도 박탈이 되는 거죠. 이 시작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트리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가족들이 수어를 같이 배워야 된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슬펐을 때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청을 취소하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님이 얘가 수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다. 못한다. 얘는 수어 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음성 언어를 가르치게 해라. 이제 이런 마음이셨군요. 예, 그런 마음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경증인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로 조금 들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인공와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와우는 청신경을 달아서 뇌에다 꽂아서 쓰는 건데요. 이제 그쪽으로 애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수술이 갓난아기 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는 그 시기 동안 그러면 아예 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실제로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취소하시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실
사회공헌 활동하고 잘 연계를 해서 네.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취소를 하는 네. 과정을 볼 때 사실 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릴 때 그 언어를 배우는 적절한 시기에 수어를 배우는 것이 그 아이의 전반적인 인생에는 굉장히 큰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네.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엄마랑 대화를 아예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졌나. 그러니까 와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청능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청능 훈련을 길게는 3년, 4년까지 해요. 네. 그래야 이제 조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시기까지 얘는 그냥 방치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서 네. 사실 저희가 그 청각장애인 가정에 뭐 월 얼마를 받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이건 네, 정말 그 사회적 가치만 창출하는 모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뜻깊은 정말 감동의 순간도 있었고 네. 또 슬픈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취소하시는 이제 그런 가정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마음도 좀 성장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네요. 우리 대표님 EQ4홀이 더 확장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정보의 수어를 통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네. 그 다른 분야 쪽으로는 네. 사실은 요즘 핫하죠. 그 메타버스라는 네네.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뭐 소셜라이징, 네. SNS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메타버스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 아들, 요즘 우영우라는 드라마 때문에 발달장애 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발달장애 아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통합교육이라고 하죠. 네. 이 통합교육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듣지도 못하고요. 네. 그 안에서 사회성을 기르지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물리적인 나이가 12살인 아동들이 발달장애 아동들이 한 친구는 언어 인지 능력이 4살이고 네. 한 친구는 언어 인지 능력이 8살이에요. 네. 둘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둘이 사귀겠습니까? 둘이 서로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회성을 기르는 활동을 못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통합교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 애를 개인 과외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에 맞춘. 네네. 예를 들면 언어 인지 능력이 4살짜리 애에 맞춘 교과 과정을 얘가 듣기 위해서는 다 개인 과외로. 개인 과외를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복지관이나 또는 이제 이런 아동들을 교육하는 이제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1대1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들은 그러다 보니 사회성을 기를 자기 또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하고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부모와의 관계, 부모 형제도 좀 있겠죠. 부모 형제와의 관계, 또 개인 선생님들과의 네네. 관계 외에는 어떠한 사회와의 접촉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같은 이제 예를 들면 언어 인지 능력을 보죠. 언어 인지 능력을 같은 언어 인지 능력을 가진 뭐 그게 아까 4살이라고 그러면 4살 정도의 인지 또래와 만날 수 있는 네. 공간. 이거를 네. 저는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 사람들 그냥 모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물론 교육을 학원을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개인 교습이 아니라 학원. 4살 그 언어 인지 능력 4살짜리 애들만을 위한 수업이 열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들이 물리적으로 모였을 때 다른 또 가로막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언어 능력 4살짜리를
예를 들면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다 모아보죠. 네. 어떤 친구는 24살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8살짜리입니다. 신체적으로. 둘이 네. 그 둘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성을 기르기에는 쉽지가 어렵죠.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50년 말고 좀 더 어떻게 이 부분은 사실 몇 년 안에 저희가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빠르면 내년에 저희가 네. 시작을 하고 아니면 이제 후년 정도에 네.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이 발달장애 아들의 그 스펙트럼을 테스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언어 능력은 몇 살, 뭐 수리 능력 몇 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파이 차트를 만드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좀 쉽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발달장애 아들을 모으려면 네. 그 테스트가 되게 쉬워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는 그 테스트 한 번 맞는데 20만 원씩 냅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스트를 그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네네.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저작권이 없는 테스트를 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것만 만들면 이제 분반해서 수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이지만 사실 선생님들은 지금 이미 네. 발달장애 아들을 가리키는 특수교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네. 메타버스 공간을 저는 이제 물론 모바일이나 PC에서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사실은 역시나 또 TV를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도와주면 TV 리모컨으로 도와줘가면서 같이 같이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설렘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혹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라디오 방송 처음인데 굉장히 떨리네요. 네, 대표님 떨리세요? 네. 저희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격려해 주시고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Q4의 이인구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